자, 이제 그 새해가 밝았는데 이제 한국 경제 이 상황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나라는 거를 한번 제가 얼핏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 이게 저희가 뭐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대외 환경은 뭐 썩 좋은 편이 못 됩니다. 그럼 이제 믿을 수 있는 거는 내수인데 내수는 뭐 잘 알다시피 저희 그 민간 소비도 뭐 굉장히 안 좋고요. 그래서 뭐 소비진작 책으로다가 작년부터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소비 쿠폰을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효과도 이제 점점 떨어질 것 같이 보이고요. 투자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보면은 뭐 건설 그 관련되는 그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 그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그 민간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질 않아요. 또 거기다가 최근에 또 그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또 그 뭐 관세 협상 관련돼 갖고 국내가 아닌 또 해외에다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내수의 그 쌍두마차인 소비하고 투자도 강한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리고 환율은 또 뭐 그 서학개미, 서학기업 뭐 등등 해갖고 환율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안 된다. 그러면 환율이 그렇다 그러면 수입 물가를 자극해서 물가도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앙은행 뭐 각국의 중앙은행 순환 시대지만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제일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제일 어려운 스탠스에 지금 금년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좀 더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이 그 일종의 뭐 우리가 금통위 회의할 때마다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비슷하게 주고 있는데 예. 거기서도 아직 한 두 사람 이상은 이제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리기가 진짜 가능한 건가? 우리 유재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낮춰가지고 환율이 더 올라간다면 이제 그거 자체로 부작용도 있지만 물가를 작용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정부는 사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용해서 뭐 모든 걸 다 막은 상태고 이 대출도 이제 거의 강남 그렇죠. 쪽에는 뭐 상당히 제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를 낮춘다는 게 또 부동산 문제를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아마 지난번에 이제 이창용 총재도 그 어디 해외 가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 정도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리 정책은 지금 당분간은 뭐 활용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고 이제 재정 정책은 그래도 이제 사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어서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채무가 늘어날 그런 이유들은 많이 있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 약간 뭐 재정 정책을 좀 활용하는 게 뭐 정상적이죠. 뭐 재정에 당장 여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그런 뭐 화폐 정책이나 뭐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 민간의 활력이 뭐 그 급격하게 좋아진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민간의 활력을 늘렸을 텐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결국은 이제 민간의 그 활력이 늘어날 수 있는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이런 규제 같은 거 완화한다든지 또는 이제 정부가 어떤 기초 기술이라든가 이런 R&D 쪽에 이제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민간 부분의 활력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약간 우려하는 거는 노동시장 부분입니다. 노동시장이 사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경직적인 부분이 좀 강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시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특집보를 내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하면서 왜 미국에는 이런 그 혁신 기업들이 나오는데 유럽에는 없느냐. 근데 그거를 이제 노동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노동시장을 뭐 미국 수준으로 뭐 유연화한다는 거는 뭐 쉬운 일은 아니고 유연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좀 유연화도 강화하고 또 그거가 이제 되면서 약간 사회보장도 좀 더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 복합적으로 좀 그 접근을 해서 노동시장을 좀 그 기업 활력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정책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니죠, 물론. 이 교수님은 뭐 저는 뭐 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데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실 뭐 아까 우리 원화 약세 이야기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원화 약세를 만들고 있는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대미 투자 약속을 해놓은 것도 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어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하고 있는 1번은 가장 그들한테 합리적인 행태가 뭐예요? 지금 벌어들인 돈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오질 않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내수 진작을 하기 위한 선택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확장형 재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뒷감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장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단기 딜레마를 해결하면서도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뭔가 신사업을 육성하되 전반적으로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돈 안 쓰고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구 구조, 지금까지 우리는 인구 보너스를 누려온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노동력을 가지고 돌파하기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자원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산업 전략이나 금융 전략이나 다 이런 어떤 제약 조건 하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이랑 금융적인 측면은 한 가지씩 있는데 산업에서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 한계를 기술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던 제조업이 아닌 거예요. 최근 이제 우리가 중국에서 배워야 돼. 네. 제가 작년 여름에 중국 학회를 셴젠 선전이라고 하죠. 거기서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 중국은 제조업을 이미 스마트 팩토리화, 디지털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래서 장인들의 몸에다가 IoT 센서 붙여가지고요. 이런 모션이면 어떤 분량률, 어떤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나오는지를 다 데이터화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같은 기계학습법을 쓰게 되면요. 어떤 모션을 통하면 분량률을 줄일 수 있는지를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말씀하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를 가지고 가는 방향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차피 인구 감소를 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큰 돌파구를 우리가 찾기는 힘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Manufacturing as a Service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고 있는 협력사들의 제조업 노하우를 빨리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거고요. 그걸로 공장 자동화를 하는 과정에다가 정부의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쓰되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서 노동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자동화, 휴머노이드에 기대는 어떠한 제조업으로 우리가 다시 이 체질 개선을 할 수만 있으면요. 그거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면서도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투자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